안녕하세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기 이렇게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국어단 외우는 게 큰 과제고 고민이고, 중학교 들어가면 ABCD 외우는 게 큰 과제고, 학생은 공부하는 게 큰 과제고, 청년은 연애, 그게 큰 인생의 고민이고, 어른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스운 애들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큰 과제다 이거예요. 나 같은 스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다 좋아 보이는데도 그 결혼 생활이 큰 고민이고, 애를 낳아 키우면 애 문제가 큰 고민이고, 이렇게 시기마다 또 개인마다 이렇게 고민이 다 다릅니다. 남의 고민을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고민은 아주 심각하고, 또 내 고민을 남이 들으면 또 별거 아니고, 이게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이 연애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첫 연애를 했습니다. 네. 예, 몰랐는데 사귀고 나서 보니까 남자친구한테는 난폭한 주사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점점 힘들어졌고, 그런 제게 남자친구는 자신의 아버지도 이러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지켜보다가 결국 좋았던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저는 결국 헤어지자고 했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주변 기물을 부수기 시작하면서 멜로 영화의 한 씬이 아니라 B급 액션 영화의 한 씬을 끝으로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뒤로 꽤 오랜 시간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가볍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깨장 갔다 오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풀어졌고 점점 밝아지고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아주 오랜만에 최근에 호감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꾸만 챙겨주고 싶고 뭘 사다 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줘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표현을 못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져서 머뭇대고 주저하고 그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계속 겉돌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 그 사람이 제게 마음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잡고 싶었지만 이미 앞에서 주저했던 그 마음 한편으로 더 이상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상처받고 싶지 않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요만큼만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만은 또다시 상처받지 않겠다.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봤던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언젠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깊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팍 좋아해버리는 스님의 대답이 생각나 이젠 제게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을 잡고 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하겠다. 좋아하는 데까지 좋아해보겠다 하다가도 자신이 없고 도망치려고 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부딪히기를 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절 하다가는 문득 나는 내가 또 뭔가를 더 하기를 바라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잠시 편해졌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 상황을 자꾸만 피하려는 저를 위한 변명인지 깨달음인지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친구는 그 사람이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네가 깊이 빠지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이젠 저도 머뭇대고 피하고 물러서는 거 그만하고 씩씩하게 사랑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두 케이스만 한번 봅시다. 전에 사귀었던 관계에서는 남자는 나를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술주정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내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행패까지 피웠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좋아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는 또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삶의 현실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이것은 나의 그냥 바람이고 욕심일 뿐이지 그것은 사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난 별 책임이 없거든요. 그건 네 문제지, 그건 내 문제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너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 그건 너의 책임이다. 이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귀는데 힘이 든다. 여러분들은 연애,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회사에서 상사 관계 이게 다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스님 볼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쏙쏙쏙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인간관계예요. 그죠? 인간관계. 인간관계 중에 제일 복잡한 게 뭐예요? 연애 아니면 결혼이에요. 왜 제일 복잡하냐? 욕심이 제일 많이 뼈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라고 연애라고 결혼관계라고 복잡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이런 얘기. 친구 사귈 때는 저 친구 어린 남녀 이것만 딱 보면 돼요. 키가 큰지 작은지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애인지 이런 거 별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인물이 잘생긴지 못생긴지 이게 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몇 번 관계해보니까 애가 어리 있어 보인다. 그러면 친구가 됩니다. 사업을 같이 할 때 동업을 할 때는 어때요? 그 사람 키가 적은지 큰지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저게 신용이 있나 없나 이것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인간관계에서 한두 가지만 보고 그 부분으로 사람을 사귀는데 이 남녀관계 적어도 연애나 결혼의 관계에서 특히 결혼은 더 복잡하죠. 연애가 결혼보다는 조금 쉬워요. 이 결혼 관계로 선을 볼 때는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물도 괜찮아야 돼. 키도 커야 돼. 경제력도 있어야 돼. 학벌도 있어야 돼. 교양도 있어야 돼. 거기다가 믿음직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뭐 이렇게 10가지, 20가지 달아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건 괜찮은데 저게 문제예요. 저건 괜찮은데 이게 문제예요. 엄마는 이걸 보고 괜찮다 그러고 딸은 이걸 보고 안 된다 그러고 딸은 이걸 보고 이 남자 좋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 저걸 보고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봐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재력이 있고 이 남자는 키가 크고 이 남자는 인물이 괜찮고 이 남자는 직업이 괜찮고 그 다 합해지면 고민할 거리가 없는데 그 다 합해진 사람은 내가 찾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 사람 나타나면 확 끌리긴 한데 그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데는 내가 보면 너는 막 돈이 없어 안 돼. 너는 뭐가 안 돼.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 인간의 이성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 남자 그 여자를 보자 한눈에 반했다 할 때 그 남자 그 여자는 주로 왕자나 공주 같은 사람. 꼽추에 다리 하나 없는데 말도 벙어리에 그런데 딱 보자마자 반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봤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 할 때는 여러 가지가 갖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갖춰졌다. 그래서 한눈에 반해가지고 성사되기가 좀 어렵죠. 왜? 여러 가지가 갖춰졌을 때는 그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는 다 갖춰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나를 볼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눈 맞기가 어렵고 둘이 서로 눈 맞아도 기대가 크기 때문에 살아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한 사람 치고 결혼 생활이 원만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셨죠? 화려한 결혼식하고 이혼 며칠 안 가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욕심의 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 인간관계로 이렇게 보면 돼요. 첫 번째 인간관계. 왜 실패했냐? 그냥 마음씨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은데 술 먹고 주정하는 게 어때요? 안 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딱 빠진 거예요. 친구 사귀었으면 술 먹고 주정하는 게 크게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게 결혼하는 남자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요구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가. 사업하는 친구인데 뭐 가끔 어쩌다 보니 술 먹고 좀 주정을 한다. 그래도 크게 문제 안 돼. 신용만 있으면. 근데 이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겠어요? 이 술 먹고 주정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약점이죠. 그 사람의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그걸 고쳐줘야 되잖아. 그걸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기심으로 만나니까 치료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걸 고쳐줄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얘기하잖아. 사랑 좋아하시느라고. 물건 좋은 거, 보석 좋은 거 보고 못 잊어가지고 못 잡아가 애 달라는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못 잡아가지고 애 하다가 나중에 그 가짜다 그러면 어때요? 금방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주정을 하구나. 그러니까 주정은 왜 할까? 참 괜찮은데 주정을 하구나. 저리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노? 아이고 장가도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뭐 나중에 결혼 안 하더라도 고쳐서 딴 여라도 좀, 딴 여자하고라도 살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술 먹고 주정을 한다. 그러면 그 심리가 억압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온다. 그 어린 시절에 자랐을 때 뭔가 욕구불만이 있었다. 그럼 이거를 누군가 따뜻하게 감싸주고 주정을 할 때 등 두드려주고 해서 이걸 몇 년간 내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도와주는 게 사랑이지. 온갖 조건 다 갖춘 거 움켜쥐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욕심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 또 괜찮은 사람 하나 본 것 같았어. 지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나는 괜찮게 보는데 상대는 별로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못하고 망설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작용해요? 첫째 자존심이 작용하죠. 네가 좀 잘났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 구겨서까지 할 것까지 있겠냐. 그러니까 그만큼은 잘 안 났다는 얘기예요. 진짜 잘나버렸으면 자존심도 확 버리고 한번 대시해 볼 텐데 그만큼까지 대시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위험부담까지 안고 할 거 뭐 있겠냐. 내가 좀 호의감이 있으니까 내가 눈치를 살짝 주면 지가 알아서 나한테 먼저 얘기하면
그럼 내가 한번 고려해보지. 이런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포장할 필요가 없고, 요새 남자한테 하나 띄어가지고 관심이 없다가 요새 또 몇 년 지나다 보니 딘 건 잊어버리고 또 새로 실 마음이 간다. 이것도 잘못하면 쥐약 먹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내가 그가 좋다면 그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생각을 탁 버려버려요. 내가 설악산이 좋으면 설악산이 나를 좋아하든 안 하든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냥 설악산 좋아하면 되는 거고, 내가 동해바다 좋아하면 되는 거고, 산도 바다도 좋아하는데 인간 좋아하는데 그건 뭐가 문제 있겠어요? 그죠? 상대에게 나 좋아하라고 요구하는 이게 골치 아프지.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혼자 좋아해버려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말한다는 건 왜 말을 하려고 그래요? 말하려는 거는 알아라. 그래서 니도 좋아해라.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혼자 속으로 좋아하니까 손해 난 것 같잖아. 그죠? 그리고 선물 그거 그냥 사가지고 우편으로 무기명으로 보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JTS에 저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겠다고 저기 헌금하는 사람도 한 1,000만 원씩 무기명으로 들어오는 거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런 얼굴도 모르는 애들을 위해서도 1,000만 원을 무기명으로 주는 사람도 있는데, 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탈모지 하나, 목도리 하나 무기명으로 못 줘? 아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이. 요만한 거 하나 줘놓고 이만한 거 받으려고 지금. 그래서 이거 다 내 문제. 상대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좋으면 마음으로 좋아하고, 선물 보내고 싶으면 무기명으로 보내버리면 되고, 그가 받았든 안 받든 확인할 필요도 없고, 보내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그 목도리가 어디로 갔든지 그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 이 1,000만 원 인도 아이들을 위해서 탁 준 사람이 그 1,000만 원 어디 있는지 다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냥 믿고 줘버리지. JTS 믿고 그냥 기부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내가 좋아한다 그건 있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남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부담 안 주고,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다, 이런 좀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 억압심리가 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이런 질병을 안고 있는 게 내 현실이다, 난 너가 좋은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 네가 알아서 해라, 편하게 해라, 이러면 더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지. 그럼 좀 고려해 보겠지. 근데 네가 놔두고 어디를 가? 이러면서 술 먹고 와서 거꾸로 물건 때리 부수고 하니까 더 나빠지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내 자유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그의 자유다. 나는 나의 자유를 뺏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 무슨 사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야. 헌법을 위배하고 국채를 위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 내고,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그러나 그것을 대답을 전제로 하지 마라. 그가 좋았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 상대, 나도 너 좋다 하면 괜찮은 거고, 그렇게 한 3개월 사귀다가 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막상 또 같이 지내보니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여기 법문도 소문 듣고 좋다고 왔는데 첫날 딱 들어보면 별로 안 좋아하고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왔는데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3번, 4번 들어보니 비슷비슷한 소리고, 그게 그거가 그래 안 나온 사람도 있고.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별로인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별로 같았는데 사귀면 사귈수록 어때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때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의무적으로 안 좋은데 좋은 척 자꾸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냥 나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나는 열렬히 좋아하는데 상대가 나하고 몇 번 지내보더니 별로다 이러면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요? 별로다 하는데도 계속 좋아하면 뭐가 된다? 추행.
이게 사음에 속합니다. 성취. 이렇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좋아하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추행이. 성추행하면 안 되잖아요. 계율 3번째. 추행하지 마라.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싸움하지 말라. 그래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옛날에 그가 나를 좋아했을 때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내가 큰 죄 지은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마음에 안 가는 걸 어떡해. 그런 것처럼 내가 그를 좋아한다고 그가 나를 좋아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도 하지 마라. 그러면 좋아하는 게 굉장히 편해져. 마음껏 좋아하세요. 하늘 보고 마음껏 좋아한다고 너무 뭐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사랑하는 게 좋은 이유는 아무리 좋아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고도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좋아하고 싶으면 마음껏 좋아해버리고 표현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그러나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를 하면 상대가 부담이 된다. 그럼 도망을 가든지 그러면 관계가 갈등이 돼서 좋아했던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건 누구한테 상처다? 나한테 상처. 나한테 상처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이해요. 그를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걸 해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돈이 필요 없다는데 돈 갖다 주고 옷이 필요 없다고 옷 갖다 주고 안 먹겠다는데 막 먹이고 싫다는데 막 껴안고 이게 사랑이겠냐. 그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힘들어 있을 때 약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혼자서 너무 일이 힘들면 가서 주말에 가서 일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겠느냐. 어떤 게 마음이 오고 가는 거냐.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사랑이지. 또 스님, 저는 28살의 직장인입니다. 4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1년 5개월 정도 되었고 쭉 그 이후로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직장의 일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나머지 그렇게 생활이 심심할 때는 거의 없는 편인데 그래도 솔직히 외롭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스킨십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지가 오래돼서 솔직히 몸이 좀 외롭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수행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고 더욱더 뭔가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스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니까 우선 직장일에 열심히 하세요. 직장일에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적당한 남자가 나타날 거예요. 왜? 이게 지대가 낮으면 웅덩이에 물이 고이죠. 그죠? 외로우면 자연적 남자가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죽거나 사별하고 여자가 혼자 있으면서 아이고 외로워요. 그래 그럼 내가 곧 남자 만나겠다 이러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가 뭐 남자 밝힌 여자인 줄 알아요. 그래 근데 외롭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남자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려고 내가 남자 밝힌 여자냐고 그래. 외로우면 자연적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외로우면 남자가 아무리 와도 온 줄을 몰라요. 옆에 아무리 있어도 눈에 안 보여요. 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와서 막 뒤통수를 끌고 잡아 당겨도 딴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롭다는 것은 상대가 별로 마음을 안 줬는데도 주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외로워 보이면 남자 마음이 글러슬 끌려간단 말이에요. 우선은 보살펴주고 싶은 동정심으로 끌려가든지 어떤 이유로든 이게 끌려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게 오래 안 가도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기도 가만히 하고 있으면. 근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외로워서 쓱 저절로 모이는 데는 이게 좋은 사람만 안 모이고 화가 될 사람도 같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걸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끌려 맞물려 안 들어간다. 보통 한눈에 반할 때는 이게 쥐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이게 쥐약이 좀 걸러져요. 색깔이 예쁘고 냄새가 나도 좀 멀어지고 오히려 쓰레기통이 버려져 있더라도 오히려 주워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정진을 딱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아. 오래 안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외로운데 남자들 눈에 띕니다. 오늘 이렇게 광고했으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올해 27살이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와서 이렇게 연애를 이렇게 했는데 힘들 때 항상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찾고 또 혼자 이렇게 견디려는 노력보다는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애를 계속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되돌아보면 내가 힘들 때 계속 옆에 기댈 사람을 계속 찾는 거 아닌가. 지금도 연애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을 그런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대지 말아야겠다. 좀 내가 내 스스로 서려고 노력해야겠다 하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연애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 내가 또 힘들어서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스스로도 옆에 사람이 없어도 되게 혼자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반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뭐가 된다? 반쪽이 두 개 합해져서 온쪽이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반쪽하고 이 반쪽을 두 개 합하면 가운데 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모양은 온쪽같이 보여도 영원히 반쪽입니다. 그러다 이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또 뭐가 된다? 반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행복에 이룰 수가 없다. 완전한 자유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상대 없이 내가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온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대 온달하고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면 겹쳐져서 어때요? 가운데 금이 없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가 죽든지 없어져도 또 그대로 어때요? 온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써야 됩니다. 스스로 서면 상대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꾸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부족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온전한 상태하에서 상대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야 그 관계에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기대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를 저 사람이 약간 내가 반쪽일 때 나를 약간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기대를 가지고 기대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살아보면 실망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을 고통 속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는 거는 보편심리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연애를 하면 우선 내가 힘들 때 나를 옆에서 그래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가 쉬우냐? 연령 차이가 나보다 좀 많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도 연령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좀 경제력도 있고. 또 연령 차이가 있으면 좀 아무래도 같이 막 대들고 싸우지는 않잖아. 그죠? 내가 막 이렇게 해도 좀 이렇게 품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령 차이가 좀 있는 남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인연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 만약에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좀 그런 사람에게 자꾸 내가 끌리게 되는 거죠. 좀 의젓한 사람을 끌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데 상대는 또 나를 그냥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기만 했는데 나는 괜히 좋아하는데 상대는 또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안 그러면 나보다 의젓한 사람하고 만나 놓으면 평생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평생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내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니까 돌반은 주지만은 진짜 진정한 대화는 안 돼요. 늘 이게 위계가 생긴다. 그래서 어릴 때는 보살펴 주는 게 좋아서 사겠지만은 내가 이제 점점 크고 나이 들고 하면 이거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영원히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미리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에게 죽을 때까지 당신이 뭐라 그러든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남편인 동시에 누구같이 생각한다. 아버지같이 생각한다. 친구 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은 또 딴 친구들 보고 또 친구도 같이 되려고 하면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남자 없이도 내가 좀 살 수 있는. 그 남자 없이 살 수 있으면 남자를 안 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사람끼리 또 서로 만나면 훨씬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결혼 생활은 서로를 자꾸 속박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결혼 생활 때문에 정의로운 활동도 못하고, 결혼 생활 때문에 수행도 못하고, 결혼 생활 때문에 수련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히려 나 혼자 있으면 집을 비워놓고 못 가는데 둘이서 하니까 어때? 한 사람 집 빠지고 한 사람 갔다 올 수 있잖아. 그죠? 이게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관계인데, 협력 관계니까. 근데 결혼이 서로를 속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결혼 생활이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 서로 속박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또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로워서 만나면 이제 같이 살면 이게 아까 속박이 되니까 뭘 느끼니까 귀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게 귀찮아서 헤어지면 다시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찾아가 살면 또 귀찮아지고 그래서 이게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작용한다.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하는 성질을 알고 대응하면 된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나 자신이 그러니까 옆에 아무도 없어도 정말 있든 없든 내 스스로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를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건 내 까름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기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거기 빠지면 안 된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 내가 일어나지 마라 한다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구나. 그러나 이런 마음을 따라가면 어때요? 결국은 나를 속박하게 된다. 나를 속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속박을 그렇게 따라갈 때는 내가 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근데 속박을 받으면 또 자유를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는 걸 내가 과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박받는 게만 나빠요? 남편한테 속박받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 뭐 결혼하면 평생 속박받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집이라는 것의 성격이 그래요. 집은 안온하게 보살펴주죠. 보호해주죠. 대신 집은 뭐예요? 감옥 아니에요. 그죠? 고향도 그래요. 보호해주는 대신에 뭐다? 감옥이에요. 부모라는 것도 뭐예요? 보살펴주는 대신에 잔소리꾼 아닙니까? 그죠? 감옥이에요. 그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다. 그럼 나그네잖아. 외롭잖아. 그죠? 그럼 또 고향을 찾아오는 거예요. 고향에 오면 또 온갖 사람 집에 오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동네 사람 눈 살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또 뛰쳐나가죠. 뛰쳐나가면 또 외롭죠. 나그네니까. 그럼 또 돌아오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방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귀찮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하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아야 하는데 온전한 틀이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가 않게 된다. 왜 둘이 있으면 귀찮지 않게 되나? 상대에게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귀찮을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거는 뭐 누구한테 바랄 거 없이 역시 혼자 있어도 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 그러면 앞으로 혼자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혼자 살면 됩니까? 혼자 살아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고 그러니까 선택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거나 같이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 중간수. 그 다음 하수는 혼자도 못 살고 둘이도 못 사는 사람. 이 대다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자기는 기대는 성격이 있다면 내가 약간 속박을 받는 것을 내가 자초한다. 이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그 까르마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외로울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이 외로움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결국 내가 마음을 닫을 때 외로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닫을 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차려서 스스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버리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있는 남자를 구하고 내가 외로워서 위로해 줄 사람을 구하고 이건 어쨌든 내 이기심 아닙니까? 그죠? 이기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뭐다? 과보를 받게 돼요. 어쩌면 이게 인생살인지도 모르죠. 그럼 과보를 각오해야 되는데 그 과보가 따르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복잡해. 내가 상대가 예를 따져서 좋아서 결혼을 했으면 상대도 내가 상대를 보는 만큼 상대도 나를 볼까 안 볼까요? 보겠죠. 내가 남자를 사귀면서도 좋다고 하면서도 자 저게 앞으로 저게 장래가 어떨까? 저게 건강은 어떨까? 저게 나만 볼까? 이런 거 자꾸 속으로 좀 이렇게 헤아려야 안 헤아려요? 그러면 상대도 그걸 헤아릴까 안 헤아릴까? 헤아리겠죠. 당연히. 내 기대가 있으면 상대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해가 살아보면 내 기대가 무너지듯이 상대 기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 내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상대가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해서 상대가 실망할 때 실망할 만하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주면 좋죠. 또 내가 상대에 대해서 실망할 때 이게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자각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쉽겠지. 조금 정진을 하면 좋겠는데. 뭐 좋은 남편 만나게 해줘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정진을 해 나가면 이렇게 스스로 쓰는 힘이 생기죠. 스님 감사합니다. 네. 결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수행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첫째 수행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하려면 서로 맞춰 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도저히 나는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살지 난 못 맞추겠다 이러면 혼자서 하세요. 결혼을 한다 하는 건 벌써 내 걸 포기해야 돼요.
입맛도 포기해야 되고, 취향도 포기해야 되고, 이념도 포기해야 되고, 경향도 포기해야 되고. 왜? 내가 아무리 알아도 상대하고 다르면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추는 게 도다, 이런 얘기.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해야 돼요. 그럼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 서로에게 상처 준다, 이래. 근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 애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그런 갈등을 안고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심리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대대로 이렇게 가르마가 유전자처럼 전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심해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1, 2년 먼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윙을 먼저 해라. 그리고 연애는 너무 골리지 마라. 골리는 건 뭐라고? 욕심이다. 욕심 버려라. 그러면 남자나 여자가 남자 하나 사귀고 싶으면 바지만 입었으면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를 하나 사귀고 싶으면 치마만 입었으면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귀면서 그 사람을 상대로 뭐 한다? 맞추기 연습을 해봐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자기의 이기심,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수행 삼아 연애를 해봐요. 수행 삼아. 그러면서 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자기 준비, 사람을 사귀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한번 딱 사귀자마자 결혼했다 이랬다고 또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그의 시험체가 대학 걸렸다. 안 그러면 한 해 재수해가 걸렸다. 그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한 30년 지나놓고 보면 한 해 재수해가 들어가나 뭐 그에 걸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살면 연애 한 2번 실패하다가 결혼해가 잘 사나 뭐 첫 번째 만나 잘 사나 그 큰 차이 없어요. 오히려 실패 몇 번 하면 인생 경험도 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꼭 이렇게 지금 헤어졌다고 막 굉장히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헤어질 당시에는 나는 영원히 못 잊을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세월의 이야기란 말 들어봤죠? 세월이 지나면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오래도록 남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은 상처는 내가 기억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 가슴 얼마나 아팠는지도 내가 전혀 몰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상처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슴 아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을 크게 보면 다 이렇게 서로 주고 서로 받습니다. 이익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손실을, 상처를 서로 주고 받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너무 가슴에 꽉 담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가슴에 담아가 있는 거는 정말 인내해서 담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사랑 고백하면 탁 니도 좋다는 감정을 받을 수 있겠냐. 주인한테 물건 깎을 때, 물건 살 때 눈치 보는 거는 어느 기회에 얘기해야 물건 좀 더 깎을 수 있나. 이거 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가 싫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속에 넣어놓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가슴앓이 많이 했잖아요. 요즘 그럴 필요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표현을 좀 쉽게 하고 가볍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래 좋고 저래 좋고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가볍게 이렇게 내놓고 상대의 뜻도 쉽게 수용하고. 이 인간 감정이 이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돈 주면 감정을 살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 주고 안 사줘요.
노력하면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 감정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다면 내가 정성을 다하되 그가 나를 좋아하는 거는 그의 문제니까 그의 권리, 그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그걸 강요하게 되면 그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면 인간관계는 편하게 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그리고 연애 이걸 너무 가치를 두지 마세요. 왜 스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니 뭐니 이런 건 다 영화예요. 이 한 10,000명 중에 하나쯤 있을까 말까 한 거,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거, 그래야 또 소설이 되고 재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화 소설을 자꾸 보다 보면 이 결혼 연애에 대한 환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참 편하게 잘 지냈는데도 스님요, 우리는 연애를 하긴 하는데 뭐가 문제니? 뭐 영화처럼 그래 짜릿한 게 없어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나친 환상이 있다 보니까 평범한 인간관계,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흥미를 못 느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연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남자든 여자든 함부로 사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인간관계를 편하게 해라. 요즘 같은 사회 얼마 좋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얼굴 가리고 다녀서 만날 기회가 없었지만 요즘은 어디 가도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폭넓게 사귀면서 어쨌든 결혼하려면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 서로가 좋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좋아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하면 폭력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젊은 사람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을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사귀는 중에도 어려움이 있고 헤어지면 이제 더 마음이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인생을 크게 보면 이게 성장에 관한 과정입니다.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두려워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막상 딱 만나보면 별거 아니에요. 늘 망설이다 이렇게 두려움 속에 보내는 거거든. 그럼 그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것도 지나보면 그것도 또 인생의 경험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아무 경험도 없다면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울 텐데 망설여도 보고 만나도 보고 헤어져도 보고 어때요? 울어도 보고 그러면 이제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지나놓고 보면 이런 것 저런 것 경험해도 다 좋은 일이에요. 엎어지고 자빠져도 지나놓고 보면 다 좋은 일이에요. 거기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면 불행이고 거기서 헤어나면 다 인생의 경험이에요. 다 공부거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젊은이들이요. 그냥 사귀고 싶으면 사귀라. 그리고 헤어질 것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몇 번 헤어져 보면 또 어때요? 그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요령이 생겨야 돼. 이러니까 상대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니까 이게 안 됐구나. 사람을 보는 눈이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렇게 사귀어보면서 경험으로 지혜를 터득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막연히 혼자서 방 안에서 걱정만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뭐 헤어졌다, 뭐 이건 잘못됐다. 연애를 잘한다. 어떤 게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연애를 못했다. 뭐 어떤 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막 10명, 20명 만나면 잘하는 거예요? 아마 한 번 만나면 오래 가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잘하고 못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 명을 만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만나고 오래 간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헤어진다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었고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나의 성숙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가슴앓이 하는 것도 경험이고 성숙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면서 보호받아 왔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돈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겨우 가슴앓이 할 일이 봐야 남자 여자 만났다 헤어지는 정도로 갖고 가슴앓이 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애는 장난감 잃어버렸다고 가슴앓이 하는 거고
중학교 다니면 중학교 다니는 그 눈빛 맞은 사람은 못 잊어가 가슴앓이 하는 거고, 그런 것처럼 다 자기 나름대로 가슴앓이 하지만은 인생의 많은 경험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가슴앓이 하는 그런 병을 알아가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잘못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어떠냐?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괴로움으로 떨어져요. 이걸 통해서 학습한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한다. 아, 세상 사람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나의 눈은 진실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도 내 생각에 사로잡히구나. 진정으로 상대의 관점에 서기가 어렵구나. 이런 거를 실패를 하면서 어때요? 자꾸 터득해 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자꾸 타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타지는 과정을 가듯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간다.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편안하게 만나고 마음을 가볍게 내놓고 또 상대가 싫다면 또 거둬도 좀 드리고 잘 안 잊어지면 좀 울어도 보고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알았어요. 다 그 상황 따라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겐 다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뭐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을 사귀어보세요. 그냥 친구로도 사귀어보고 도반너로도 사귀어보고 감정이 오가면 연애도 해보고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세상을 이해하는 한 과정으로 이렇게 사귀어 나가면 또 수행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내가 성숙하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기고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런 좋은 학습거리라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너무 소설 같은 거 너무 꿈꾸지 말고 편안하게 해갑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이렇게 경험이 쌓이면서 스스로 마음에 나는 오히려 이런 일보다는 거기에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수도면 수도, 어떤 역사적 사명, 나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체질에 맞다. 공연히 그런 감정에 치우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써서 자기가 딱 서면 출가해서 스님이 되든지 이런 어떤 운동가가 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없이 와놓으면 다 흘려져 있으면서 절로 쳐다보고 있어요. 나도 연애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혼자 살지만은 늘 외로움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인간을 사귀어 보십시오. 나이가 좀 차이 나도 좋고 뭐 아래 사람이라 좋고 친구도 좋고 그냥 인간을 사귀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뭔가 스님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어떤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